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돈벼락 제대로 맞는 현관 풍수편입니다. 우선 현관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죠. 재물운수가 바로 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. 왜 그럼 재물운수는 지붕으로도 작은 방 창문으로도 혹은 베란다로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굳이 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설명이 돼야 되겠죠. 바로 그 근거는 우리 사람 인체라는 게 참 신비로워서요. 금속체도 아닌데 벼락이 치는 날에는 금속 못지않게 벼락을 맞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 벼락에 대한 공포를 유전인자 속에 지니게 되는데요. 인간들에게 이런 공포를 주는 벼락이란 것도 인간의 시각이 아닌 자연의 시각으로 본다면 자연의 자연스러운 운동이며 활동이라는 건데요. 즉 벼락이라는 그 기운도 자연의 여러 가지 그 기운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. 사람은 결국 이 자연의 기운을 아주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진 셈인데요. 생명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죠. 현관이라는 곳은 이런 자연의 기운을 몸에 달고 사는 우리들이 집 구조에서 가장 빈번히 출입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요. 또 여타의 공간, 예를 들어 안방, 작은 방, 베란다 같은 그런 공간보다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꼭 이용할 수밖에 없고 꼭 통과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점하고 있다 보니 자연 그 공간이라는 곳이 기운들이 가장 왕성히 머물기도 하고 또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건데요. 그 기운들이 재물운수를 보내주는 그런 기운, 여기에서는 이 기운을 주는 그런 주체를 우리가 풍수적인 시각에 접근해서 한번 본다면 그것은 음양과 오행이 그 대자연의 에너지일 것이고 그런 주체자의 시각에서 당연히 그들은 가장 동질감을 갖고 이 현관이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재물운수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지요. 자연의 기운을 달고 사는 인간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그곳이 결국 자연의 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에너지를 뽐내면서 그것이 재물운수든지 아니면 복이든지 자연의 기운이든지 그런 자기들의 기운을 전파할 때 그 현관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. 이런 근거로 이 재물운수는 현관을 선호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관을 그냥 신발 벗어놓는 그런 공간이 아닌 큰 재물운수 들어오는 귀한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. 오늘 이 돈벼락 제대로 맞는 현관 풍수편 실질적으로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우선 현관 인테리어 측면 한번 살펴볼까요? 첫째, 현관은 밝을수록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. 이런 근거로 풍수 전략을 우리가 좀 세워본다면 만약에 현관에 좀 어둡고 칙칙한 그런 색깔의 신발장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휴일날 문방구나 또 다이소 같은 데 가셔서 좀 화사한 그런 색깔로 된 아스테지 많이 팔잖아요. 그것 좀 사다가 붙여주시면 아주 좋죠. 둘째, 뾰족한 물건은 현관에 두지 말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. 우산이라든지 침엽 식물, 기타 좀 뾰족하고 예리한 그런 물건들은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. 이것은 그 음양 오행이 부딪히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셋째, 신발은 가급적 신발장 안에 넣어두는 그런 습관을 갖자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. 넷째, 어항이나 정수기 또 분수 인테리어 등 물 기운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물건들은 현관에 댈 수 있으면 두지 말자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. 여기에서 어항은 좋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 존중하고요. 또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한 거니까요. 저는 이 부분은 그럼에도 제 관점에서 좀 어항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제 생각의 그 근거는 잠시 후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섯째, 큰 거울은 안 좋습니다. 다음은 현관에 두면 좋은 것.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것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시면 반년 후 또 1년 후 제 이야기 아마 그때 가서 틀림없이 생각나실 텐데요.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, 팔각성량 아주 좋죠. 구독자님들은 많이들 구입하셔서 실천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던데요. 저희 그 감성 수초야 TV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그냥 어떤 아저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냥 좋다고 했어 라고 기억하시기보다는 혹시나 기회가 돼서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왜 좋고 그 근거는 뭔지 그 정도는 한두 줄 정도 여러분들께서 설명이 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전달하는 그 정보가 더욱 그 신뢰감 주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. 유튜브 특성상 영상이 올려지면
무작위로 노출이 되는 그런 특성상 항상 신규로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는 그런 의미로 풍수적인 접근이라는 게 우리가 좀 무시하고 살면 뭐 무시하고 사는 거죠. 그래도 뭐 그게 크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. 그런데 우리가 그 종교나 환경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런 시각으로도 좀 뭔가 사물을, 현상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수평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좀 긍정적이고 순기능으로 또 우리 삶에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찾아보자는 거니까요.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두 줄 정도 알고 계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오행 중에 재성, 즉 재물운수를 상징하는 오행이 토, 즉 흙인데 그 흙에게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게 불이니까 그 불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상징, 징표의 역할이 바로 성냥이고 그 성냥의 머리는 불을 의미하고요. 또한 그 불을 키워주는 것은 오행 나무인데 그 오행 나무를 성냥은 몸뚱아리로 달고 있으니 이것이 재물복을 불러들이는 상징으로 이것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불과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사한 집에 집들이 갈 때 그 집이 불처럼 크게 재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냥들을 우리가 집들이 선물로 주고받았던 그런 관습도 있었던 점에 비춰본다면 우리 그 조상님들의 그런 지혜가 그들이 그때 무슨 어디 가서 뭐 풍수 따지고 오행 따지고 해서 성냥을 준비한 건 아닐 텐데도요. 어쩌면 그렇게 오행 풍수적인 시각에서 봐도 기가 막힌 그 재물발복을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궁합을 그들이 찾아서 그것을 응용하고 사용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주 감탄이 나올 정도인데요. 두 번째 현관에 비치하면 좋은 게 숯입니다. 숯은 나무는 아니죠. 나무라는 오행의 그 옷을 입으려면 뿌리를 통한 그 수분의 흡수를 상징해야 하는데 이 녀석은 그 나무에서 한 차원 다르게 변이된 거죠. 바로 불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숯은 아주 좋은데요. 재성, 즉 재물운수인 이 오행 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불의 씨앗, 숯은 재물운수를 살찌우는 그런 씨앗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. 너무 좋죠. 숯을 두면 좋은 효과나 기능, 탈균 효과 이런 이점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선 제가 생략하겠습니다. 제가 뭐 숯장사도 아니고요. 여러분들 그 묘자리 혹은 산소자리 그 물이 나오면 좋은 산소자리일까요? 아닐까요? 이 물이 나오는 산소자리는 자손들까지 막히게 된다고 해서 제일 피하는 자리거든요. 재물운수, 즉 재성이라는 오행 토와 그 토의 호위무사처럼 그 토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불에게 결국 물은 상생이 될 수가 없죠. 물의 존재는 현관에 있어서는 그 지위와 존재가 상극이 될 수밖에 없죠. 재물운수 오행인 토에게도 직접적으로 상극이 되고 그 토를 지키고 살찌우는 이 불에게도 이런 상극이 없는 거죠. 이런 근거로 저는 좀 전에 어항 부분 설명할 때 제 입장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.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어항이나 어항을 비롯한 각종 물 관련 소품은 현관의 인테리어에서는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식당이나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 가운데 또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현관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어항 한번 보시죠. 너무 현관과 가까이 있지는 않은지 현관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장사가 잘 되시는 그런 가게는 상관없고요. 장사가 좀 안 되시는 그런 가게가 있다면 어항을 나중에 좀 시간 나실 때 현관 쪽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한번 옮겨 보시죠. 세 번째로 이것 두면 너무 좋은 것 있는데요. 바로 꽃신입니다. 꽃신. 한 켤레 사셔서 현관에 두시면 너무 좋죠. 이 경우 꽃신인 경우에는 바닥에 두시면 좋고요. 또 인사동 같은 데서 미니어처로 구입하게 되시는 그런 분들은 바닥 말고 적당히 신발장 위라든지 현관에서 그 공간을 찾아서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귀한 분 혹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감사를 전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막상 뭐 선물하려면 무슨 건강식품 하나를 사서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 기성품 안에 내 정성이 좀 잘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왠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고민이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팔각성냥과 꽃신 선물 한번 해보시죠. 뭐 그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두 줄 설명하실 수 있다면 그 아마 전달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크게 감동하실 것 같은데요.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쯤 되면 꽃신이 왜 등장했나 눈치들 채셨겠죠.
꽃씨는 일종의 깨끗한 이름표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. 여기로 재물복 혹은 재물귀인, 재물과 관련된 큰 복이 바로 이 자리로 왕림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. 그런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거죠. 오색이 그 알록달록한 그 색상은 당연히 음양오행의 오행을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이런 구색이 없는 거죠. 여러분께 설명드린 팔각성냥은 몇천 원이지만 이 꽃씨는 또 몇천 원짜리는 아니죠. 몇만 원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무리해서 하시지는 마시고요. 절대로 나중에 우연히 그냥 재수 좋게 돈이 생겼고 그때 또 제 이야기가 한 번씩 기억이 난다면 그때 한번 시간 내서 편안히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3종 세트 팔각성냥, 숫, 꽃신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이쯤 되면 서민들이 정말 돈 안 들이고 재물복 불러드리는 방법치고는 뭐 거의 끝판왕이죠. 끝판왕. 여기서 뭐 진짜 더 할 것이 없을 정도니까요. 꼭 이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꼭 대박들 나시고 대박들 나시거든. 아, 그때 정말 속는셈 치고 그 감성 수초야 TV 아저씨 말 듣고 참 해보길 잘했어 라고 아마 그때 한번 또 저를 떠올려 주신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만큼이나 또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. 저희 그 감성 수초야 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